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많은 소식 준비돼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문제 또 안보 협력 현안을 비롯해서 여러 이슈들이 눈에 띄었는데 우선 오늘 이야기할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개월 만에 만난 건데요.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겨냥해 관세 재인상을 시사하며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 조현 장관은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춘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제재 면제는 미국의 동의나 찬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손짓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핵 군축 조약이죠.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일명 뉴스타트가 이번 주에 만료됐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연장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뉴스타트 종료로 전 세계에서 핵무기 확보를 위한 군비 경쟁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이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이르면 다음 주에 개막해서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9차 당대회 주요 관전 포인트를 살펴볼 건데요. 당대회 참석자들은 이번에도 만장일치 찬성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제출해야 할 전망입니다. 예, 먼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열린 회담이라서 더욱 관심이 쏠렸는데 주로 어떤 현안들 논의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미국 현지 시간 3일에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조현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지난해 11월 나이아가라에서 조인트 팩트시트 문안 막바지 협의를 위해 만난 이후 이번에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이 관세 이슈 때문에 급하게 잡힌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기회에 루비오 장관과 회담한 건데요. 조 장관은 핵심 광물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올해 연초부터 워싱턴 방문 계기에 루비오 장관과 따로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관해 협의를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담에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됐는지에 대해 조 장관이 미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조인트 팩트 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 두 축으로 나누어져서 협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의 협력이 저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핵잠, 조선 이 세 가지 등 핵심 합의 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도 미국 내 관계 부처들을 계속 독려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조 장관의 이 같은 부탁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이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한미는 이르면 이달 중에 대표단 협의를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조 장관이 미국 측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시사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 장관이 전달을 하고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은 그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조현 장관은 한국 내부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정부와 국회가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 조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회담 시작에 앞서서 루비오 장관은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통상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도 공유했습니다. 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장관에게 이렇게 덜컥 관세 인상 발표를 해버리면 이 대미 투자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지적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상 합의가 어렵게 도달한 합의인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뜻이 같다는 점을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도 한미 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인트 팩트시트는 성격이나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신도 잘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 여러 건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의 역할, 동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입장을 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북한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에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민간단체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 5건, 또 미국을 비롯한 외국 민간단체 사업 4건,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식량농업기구 같은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사업 8건입니다. 최근 9개월간 대북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가 이번에 일괄 승인한 건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북 사업들은 과거에도 제재 면제를 받았던 인도적 지원 사업들로 제재 면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재 면제 연장을 승인한 건데 이 각 사업당 규모는 평균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고 해도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에 대해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건 미국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북제재위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는 구조여서 이번에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졌다는 건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그 직후에 이뤄졌는데요. 그래서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고 또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지 타진하는 분위기에서 이번 제재 면제 승인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화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 안보리 조치에 미국의 개입이나 또 찬성이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안보리가 이렇게 승인함에 따라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단 우리 민간 단체나 국제기구의 지원 물자가 북한에 전달이 돼야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겠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번 제재 면제 승인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17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에는 탄력이 붙는다고 해도
북한이 인도 지원 물자를 받겠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째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소문은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관련 분야 간부들에게 우리가 거지냐, 외부의 지원 같은 걸 일절 받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지와 상관없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른바 혈맹인 러시아로부터 충분하진 않지만 일부분 얻어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을 잇따라 건설하는 등 자체적으로 경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북한 입장에서는 푼돈에 불과한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경제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결국 북한 경제 상황이나 민생이 열악하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꼴인데 그러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김정은 정권의 노력이 폄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도 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면제와 관련한 입장을 냈는데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또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승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번 주에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인 일명 뉴스타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서로 제약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과연 평양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고 네. 그 다음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구소련은 1969년 핵군축 협상을 시작해서 1972년에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이후 여러 명칭으로 바뀌면서 양국의 조약은 54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2011년 발효된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일명 뉴스타트가 마지막 핵군축 조약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수를 제한해온 마지막 조약이 사라지면서 핵무기 보유를 위한 각국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한국과만 맺은 뉴스타트는 폐기하고 대신 중국을 비롯한 다른 핵강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핵군축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핵군축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핵군축 조약은 요원합니다. 결국 핵개발 경쟁을 그나마 제한해왔던 고삐가 풀린 상황이 지속될 텐데요. 공식적인 핵클럽 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도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해왔고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에까지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의 핵공격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핵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필수다 이런 식의 주장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뉴스타트 만료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핵군축 조약이 사라진 만큼 미국의 핵공격 능력과 또 핵공격 방어 역량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북한도 뉴스타트 종료를 좋은 일이라고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 평양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통해서 북한의 당대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징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당대회가 이번에 열리게 되면 5년 만에 열리게 되는 건데 북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발표할 수 있는 또 대내외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전망을 해주시죠. 네, 노동당이 국가기구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북한에서는 이 당대회가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네. 이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당대회는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번에 9차 대회가 열리는데 준비 동향으로 봤을 때 다음 주쯤에는 개막할 것 같습니다.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노동당의 최고 수장인 총비서 선출입니다. 이 총비서 선출과 함께 당의 사령탑인 당중앙위원회 위원을 선거합니다. 한 250명 정도 이제 선거하는데요. 네. 당연히 이번에도 당대회 대표들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에 제추돼야 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봐야 할 사안은 노동당 규약 개정입니다. 현행 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이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몇 년 전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만큼 이번에 개정되는 당 규약에서는 민족의 공동 번영이니 조국의 평화 통일이니 하는 이런 표현들이 삭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와 한국은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당대회 이후 치러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질 텐데요.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하려면 그 전에 당 규약에서 이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 개정할 규약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북한은 또 이번 당대회에서 업그레이드된 핵무력 강화 정책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재래식 무력 병진 정책, 즉 북한판 CNI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9차 당대회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대회에서는 또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인 지방개발 정책을 비롯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거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5년 전 북한이 8차 당대회 결과를 보도했을 때도 직접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시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는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까지 지켜본 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대회가 이렇게 임박한 만큼 다음 주 주요 이슈는 북한의 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실제로 당대회에서 이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할 경우에는 남북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멀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고민도 깊어져 갈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음 주에 북한의 동향을 더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지성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